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들을 향해서 국내 총생산, 즉 GDP의 5%를 국방비로 써야 한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과 국제정세 등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주장은 지금 중국이 군비를 대규모로 확장하고 있고 북한도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 나토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는 겁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South Korea has been ripping us off. We pay for their military. They take advantage of us on trade. We expect NATO allies to commit to spending 5% of GDP on defense and defense-related investment. We now have a new standard for allied defense spending that all of our all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in Asia, should move to. 올해 한국의 국방비는 GDP 약 2.3%입니다. 약 61조 원 규모인데 이걸 5%로 늘리면 국방비가 2배 넘게 늘어나게 되는 건데 우리 예산 등에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뭐 불가능한 얘기죠. 지금 헤그세스 장관이 나토 5% 얘기했지만 나토가 지금 5% 진출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5%는 미국이 나토에 제시한 기준입니다. 올리라는 얘기인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GDP의 2.3%면 나토 국가들보다 훨씬 높고요. 예. 그다음에 인접 국가인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헤그세스 장관의 말에도 약간 어폐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뭐 후보 시절에 얘기한 한국이 뭐 미국을 벗겨먹는다 이런 얘기는 사실과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되기는 어려운 것이고 다만 우리 안보 환경이 어렵고 미국의 입장이 과거와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이 여타 동맹국이나 파트너국에 비해서 뒤처지는 편이 전혀 아니고 지금 이런 주장의 행간을 살펴보면 미국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토에서도 5% 지출을 하는 국가는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설득력을 좀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요. 아마 방향은 그렇게 갈 겁니다. 나토도 국방비를 늘리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또 러시아가 계속 유럽을 향한 그 협박의 수준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나토를 포함해서 EU 국가들이 전방위적으로 2030년까지 최대한 높이기로 결정을 했고 그 계획을 좀 추진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그동안 유럽이라든지 동맹국들이 미국을 기대서 방위비를 늘리지 않고 미국에 손해를 입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적 동맹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방비를 늘리면요. 이 국방비가 무기 사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미국 입장은 일거양득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은 줄이고 이익은 늘리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방비, 방위비의 분담금을 늘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전반적인 방향은 그렇게 되지만 네. 원하는 수준, 그 숫자까지 맞추기는 아마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다음 주에 나토 정상회의가 있잖아요. 첫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나오는데 이 국방비 증액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까지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우리 측에서는 어떤 대응 방안을 가져가야 될까요? 예, 나토 정상회의에 아마 우리 대통령도 참석하실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이고 예. 왜냐하면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질 못했기 때문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첫 대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자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하더라도 시간은 30분 이내가 될 거예요. 그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첫 대면에서 신뢰를 쌓고 소통의 문을 열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한국과 미국, 미국과 한국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자. 네. 그게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안보도 높이고 미국의 이익도 늘리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관세 협상이라든지 또 방위비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은 방위비와 관세를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분리한다는 것인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때 한국과의 협력을 한국의 이익이 되는 것이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을 한다면 좋을 거고요. 지금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된 나라들이 있어요. 네. 영국도 타결이 됐고 멕시코라든지 몇몇 나라들 타결된 나라들을 벤치마킹을 하면 아마 우리에게도 좋은 해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청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개최를 할 예정이었던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취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의 전략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사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가장 중시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에 미국으로 달려가서 네.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죠. 미일 외교 국방 회담을 최대한 빨리 하자. 그래서 7월 초에 하는 걸로 정해졌는데 일단 이게 연기가 됐단 말이죠.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일본 내부에서 이게 지금 일본 방위비가 1.8%고 그걸 3.5%까지 올리려는 건 너무 무리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나쁘고 7월 20일 참의원 선거가 있어요. 지금 이시바 정권으로서는 그 선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로 인해서 아마 그 선거 뒤로 미루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2주의 시간을 주겠다며 이른바 데드라인을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을 지지할지 여부 이게 2주 동안의 상황에 달려있다 이런 시사를 하는 것 같거든요. 2주 동안 이란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따라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질까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의 핵 개발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이란이 핵을 계속 개발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란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핵 개발 방향으로 간다면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주 후에 지금 포르도라고 하는 지하 핵시설 그걸 타격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봅니다. 다만 그 안에 이 이란이 협상에 적극 응해서 미국이 이란에 제시한 안이 있습니다. 협상안. 다시 말하면 핵 개발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네. 그 안에 동의를 하면 아마 휴전이 되면서 상황이 정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북한 조선중앙TV에서 2025 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 경기를 중계를 했는데요. 이 파리 생제르맹 소속 우리 이강인 선수의 슛 장면을 저렇게 모자이크 그러네요. 처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예, 김정은 정권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북한 주민이 한국에 대한 동경심, 한류에 대한 호감, 친밀감을 갖는 것은 김정은 정권을 뿌리부터 흔드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북한 주민, 특히 북한 젊은이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 한국이 잘하는 거에 대한 호감 이런 걸 못 갖게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3대 악법을 제정을 해서 한국의 드라마라든지 한국말도 아예 못 쓰게 만들고 근본적으로 한국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지금 김정은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남한과의 어떤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어떤 모든 조치들을 금지를 하고 남한 자체를 뭐 불온한 것으로 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뭐 상황 이게 이것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를 복원하고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겠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확성기도 껐고요. 그다음에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김정은이 대한민국은 이제 동족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남북 관계의 어떤 긍정적인 그런 진전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에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뭐 K-드라마라든지 뭐 K-팝 이런 스포츠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뭐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정보들을 북한 정권이 차단할 수 있었지만 네. 지금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아무리 정권이 그걸 차단한다 하더라도 물밑에서 조용히 이 소식들을 듣고 특히 중국 쪽하고 또
연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 또 한국에 대한 이 발전상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 특히 젊은이들 많이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그런 무리한 조치보다는 정말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이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